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인기 있었던 주식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왼수가 되어버린 이 에코프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하락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올해부터 가격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요. 전기차 수요 때문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전기차 수요가 있어야만 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또 차트 분석인데 10만 원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주는 자리였어요. 여기도 튀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도 떨어졌다가 약하지만 튀어 올랐어요. 이번에도 튀어 오를지, 튀어 올라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10만 원을 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10만 원 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10만 원 밑으로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이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형주는요, 여러분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장난으로 올리기에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죠. 너무 투명하단 말이죠. 어디와 거래하고 있고 어디로 수출을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이 큰 랠리로 상승하게 되는 건 그 원리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반영을 하게 되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 그럴 때 오랜 기간 동안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대형주예요.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 실적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중요하고 모멘텀이 중요하고 이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한번 하락 모멘텀으로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우량주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도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지만 상승할 때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 업종 자체에 호재가 붙어서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다시 매출을 반전해서 이전과 같은 실적으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열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그러한 열풍이 다시 불어야만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서 게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일과 사건이 다시 터져야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에코프로를 투자해서 물리신 분들이 거의 1년이 되어 갈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긴 했네요. 이미 손실도 굉장히 큰 상황일 텐데 이제 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회복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방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리튬 가격이 이미 이전부터 작년 후반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단 말이죠. 리튬 가격이 더 빠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전기차 수요나 전기차 트렌드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각 나라와 정부가 나서서 전기차 시스템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 차를 바꾸거나 소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금리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리튬 가격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금 가격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반등해서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 주가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를 눌렀던 악재 자체가 리튬 가격이었고, 그리고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리튬 가격이나 전기차 수요를 보면서 투자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대형주는 투자하시면은 답답해요. 너무 느리단 말이죠.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으로 밀릴 때 있죠. 좀 극단적으로 밀릴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크게 오르는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좀 매수를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의 특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대형주는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한다. 근데 그 실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미리 아셔야 돼요. 반면에 소형주는요, 상관없죠. 실적 어차피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뭐 어떤 회사가 인수해 줄까? 또 이 테마가 불었는데 좀 매출이 반영해 줄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흥구석유죠. 석유 값이 올라도 매출은 오르지도 않아요. 쥐뿔 반영도 안 해요. 근데도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형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견해를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이전부터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도 많이 줄은 건 맞지만 또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금리, 아까 전에 말했던 금리도 결국은 뭐 확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분석은 내려간다라는 견해가 좀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결국 내려간다고 하면 소비도 살아나면서 다시금 가격이 회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좀 수요가 늘면서 동시에 에코프로도 10만 원을 방어해 주지 않을까.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고점까지 간다라는 건 좀 의문이 전 들고 있고 사실은 좀 많이 쳐줘 또 여기 거래가 터졌던 17만 5천 원 정도에서 두들겨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17만 5천 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 위로는 정말 그 압박이 큰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로는 좀 오르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잘 탈출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